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환절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에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 총량 규제로 시장이 좀 위축이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매 전세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비율이라든지 금리는 조금 높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시장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과도기적인 시기이죠. 왜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몇 년 기간 동안 전국에 안 오른 지역이 없듯이 모든 지역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급등한 지역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라고 제가 이제 카피라이트를 달았는데요. 뭐냐면 과거에 하락했던 시장들이 왜 시장을 했는지를 좀 분석해 본다 하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미래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부산하고 울산을 하락했던 그 속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부산과 울산을 통해서 하락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역들을 시장 강도로 한번 쭉 비교를 해봤어요. 시장 강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까만 색깔 요선이 시장 강도 영선입니다. 여기는 매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세 시장 강도 영선이기 때문에 이 선 밑으로 있는 시점이 하락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17년 6월과 19년 11월 요 기간 동안에 울산과 부산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매매도 하락을 했고 전세도 하락을 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전세도 굉장히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두 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을 한번 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에 시장 강도가 영선에서 걸쳐지면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요 구간인 거죠. 요 구간이 지금 시장 강도 점점점 영선 아래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마이너스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평당 매매 가격입니다. 평당 매매 가격이 좀 빠졌죠. 빠진 상태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거래량인데요. 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월평균 거래량입니다. 10년치 월평균 거래량인데 요거는 이제 그 달에 이루어진 거래량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평균보다 거래가 많이 못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면 적정 수요량, 이만큼의 수요량이 필요한데 입주 물량이 이만큼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산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 2012년도입니다. 12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물량들이 보일 건데 이 빨간 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다 빨간 선도 위로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들이 늘 많았습니다. 찰랑찰랑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사이클,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 주기가 지역마다 다를 뿐이지 계속 사이클은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어느 시점 되면 또 하락을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그 하락이 언제쯤인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8년 1월에 시장이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표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하락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시장 강도 하락입니다. 매매 시장 강도 하락, 전세 시장 강도 하락 모두 시장 강도가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뒤로는 0 이후로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강도가 지속적으로 빠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강도 0 이하에는 확연히 이렇게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전에 거래량이 1년 전부터 감소를 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17년도 점점점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7년 1월달 요 시점에도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거래가 한 1년 정도 계속되다가 지금 그 뒤로는 확연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강도가 매매 전세 모두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한 1년 정도가 평균 이하로 거래가 많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도 많았고 그리고 이 시점에 보니까 미분양도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인이 네 가지 요인 거죠. 첫 번째는 시장 강도가 매매 전세 모두가 마이너스로 향하고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평균보다 이하로 거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고, 그리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요 네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 강도가 하락을 하고 거래도 감소를 하고 물량이 증가하고 미분양도 조금 증가한다. 이러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18년 1월과 2019년 11월 1일 요 하락 구간 기간 동안에 부동산 지인 시세 기준으로 하락을 가장 많이 한 단지 30평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시켜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란 아파트입니다. 31평형대 35년 차인 거죠. 좀 오래된 아파트인 거죠. 근데 세대는 618세대니까 그래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25.63%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전세가율은 한 6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 한번 볼까요? 센텀 롯데캐슬 1차 33평형대인데 얘는 17년 차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죠. 17년 차 정도 되고 24.72%,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들 보면 24.59, 24%, 22%, 22%, 21%, 전체적으로 거의 한 23% 정도 수준으로 많이 가격이 하락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까 지금 현대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락 구간을 보시는 것처럼 조금 키워보면 전거점 17년 12월에 3억 8,200억을 했던 이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19년 10월에는 얼마였냐면 2억 6,2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10개월 그 시점에 보니까 거의 얼마 정도 떨어졌습니까? 1억 2천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고점을 회복해서 지금은 얼마냐? 7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를 봤을 때도 사이클이 존재한 거죠.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년 10월에 2억 6,200에 매도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하락 기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금 회복을 해서 21년 9월에 지금 7억 500으로 이제 실거래가를 찍었죠. 그럼 이 아파트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방검찰청 있고 지방법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역세권에 있는 구축이에요. 얘가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24.5%가 빠진 거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인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서 엄청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역세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하락 구간에는 가격이 빠지는구나. 특히 하락 구간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단지들 좀 살펴보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좀 더 많이 빠집니다. 왜냐면 그 단지들은 전세가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서는 계속 올라가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재건축 단지가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조정폭이 큽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있는 단지도 한번 볼까요? 센텀 롯데캐슬 1단지인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도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랐다 다시 내렸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M자를 여러 번 그리고 있는 그런 단지인 거죠. 지금 이만큼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단지 같은 경우도 요 시점인 거죠. 요 시점에 하락 구간 시점에 보니까 마이너스 16%가 빠졌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앞에 단지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물량이 많은데 왜 가격은 오르나요? 라고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부산이 특히 그렇습니다. 약간 유동성 장세가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물량에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부산의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게 되면 13년도, 14년, 15, 16년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량 과잉 구간이었죠. 물량이 많았는데 가격이 상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그러고 나서 18년 19년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부산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단지 같은 경우 20% 넘게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물량은 요때도 많았고 요때도 많은데 요때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요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래도 유동성 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16년 11월 3일 날 조정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마지막이죠. 왜 그러면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정 지역을 요때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18년 19년도가 많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떨어졌는데 뒤에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승 요인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투자 심리, 그리고 정부 정책, 금리, 입주 물량 공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미분양의 증가에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인상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불안한 경제 상황,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잔금을 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자금적인 부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13년 1월과 16년 11월 1일 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물량이 많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요 구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구간에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았습니다. 얼만큼 상승했냐 보니까 해운대가 41%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수영구가 39.3%, 연제구가 29.8%, 그리고 해운대구가 27.2%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요 인라이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5분이 상위 20%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대장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6년 11월 3일날 조정지역으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구, 부산, 진구를 묶었어요. 묶고 나서 바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거래가 정지가 되겠죠. 정지가 되고 시차를 두고 시장은 좀 조정을 받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6년 11월 우리가 조정 지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18년 12월 21일까지 보니까 요 구간이죠. 요때도 물량이 많았죠. 물량이 많았는데 요 구간에 보니까 해운대구가 마이너스 0.5.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41%가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가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라고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정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조정을 조금 받은 게 해운대구다. 그 속에서도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확연히 줄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겠다. 근데 이 속에서도 마이너스가 있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평균이다 보니까 뭐 좋은 것들은 조금씩 올랐을 거고, 근데 그 속에서 좀 안 좋은 못난이들은 마이너스 되는 단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이 부산에서는 마이너스 구간이었어요. 마이너스 구간이어서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니까 그 효과로서 지금 많이 좀 가격들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가 시장이 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장군부터 이제 조정지역을 폐쇄를 했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까지 해제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크게 이렇게 말하가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뭐가 해제가 됐냐면 대장 동네 이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스파크 라인들이 팍 튀면서 막 가격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19년도도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9년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19년, 20년도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해운대구 36.5%, 수영구가 제일 많이 올랐죠. 46.4%, 동래구 30%, 연제구 28%. 그렇듯이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조정지역이 묶이면 또 조정을 받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20일 날 조정지역으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들을 이제 묶어버리고 그래서 이어서 12, 17 대책에 부산의 모든 지역을 묶어버렸죠. 중구하고 기장군 빼고는 모두 묶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조정을 받았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 17 대책 이후에 2020년 12월 21일과 지금 마지막 시세인 21년 10월 11일 시점까지 보니까 조정을 했는데도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해운대구 27.4%, 수영구 21.4%, 동래구 20.5%, 연제구 19.2%. 이상하다. 우리 앞에서 조정지역이 되고 나서는 가격에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정지역이 되고 났는데도 생각보다 조정을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물량이 예를 들면 22년, 23년도는 물량이 그래도 뭐 이렇게 작지는 않죠. 18년, 19년도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 상태고, 근데 24년도는 확 부족해요. 근데 24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착공에 들어갔는데 분양하지 않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높게를 봐야 됩니다. 높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조정지역이 되면 조정을 받는 게 부산시장이었는데 조정을 하고도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냐면 임대 입법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같은 기간에 보니까 지금 해운대구는 18% 올랐고 수영구 17%, 동래구 14.5%, 연제구 13%.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다시 움직여주니까 매매 영향을 받아서 전세하고 매매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만약에 임대 입법 시행이 안 되고 전세가 그만큼 상승을 못했다. 그러면 부산도 조금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임대 입법 시행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전세 가격으로 매매 가격도 쳐올렸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실수요라고 그러죠. 전세 수요와 그리고 실제 유동 수요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움직이면 매매도 또 오르고, 그리고 전세가 또 주춤하면 또 주춤했다가 다시 전세가 움직이면 매매가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의 5분위 지역인 대장단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5분위 지역이라면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요 4개 지역이죠. 그 지역의 대장단지들 쭉 비교를 해보니까 언제가 가장 많이 급등을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19년 11월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이때 급등을 하고 21년 들어서 좀 주춤했어요. 주춤했는데 최근에 전세가 움직이는, 예를 들면 해운대구라든지 연제구 전세가 움직이니까 지금 매매까지 영향을 미쳐서 고개를 살짝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분위 지역의 대장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분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남구, 강서구, 동구입니다. 그 속에서도 동구가 가장 좀 아래에 있고요. 그 속에서도 남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강서구가 좀 최근에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4분위 지역에서 남구, 동구는 그대로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조금 멈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3분위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3분위 지역 같은 경우는 금정구, 진구, 서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때 많이 올랐던 금정구, 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금 가격이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때 많이 움직였을 때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서 지금 뒤늦게 와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위 지역도 한번 볼게요. 2분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 요때 지금 실질적으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북구는 조금 움직였어요. 기장구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고 사상구도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움직인 북구는 조금 이제 가격이 멈춰 있다가 지금 최근에 고개를 살짝 들었고, 이 살짝 고개를 든 거는 밑으로 내려오면 전세가 움직이니까 고개를 든 거고, 나머지는 앞에서 못 움직였기 때문에 좀 늦게 움직인 아이들이 기장군과 사상군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지금 전세가 안 움직이다 최근에 전세가 움직이니까 움직였다라는 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전세가 중요합니다. 전세가 움직이면 매매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게 여러 단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1분위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위 지역 같은 경우는 사하구, 영도구, 중구죠. 영도구 같은 경우는 오션 뷰 쪽에 공시지가 1억 단지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2021년 1월 이후에 오히려 지금 조정 지역이 되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누리면서 영도구가 많이 상승을 했죠. 중구는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상승을 못하고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도 지금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조금 움직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장, 수영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유동성 시장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동성 대표 시장은 강남이죠. 강남 서초인데, 서초에 있는 대장 단지와 부산에 있는 수영구, 해운대구에 있는 대장 단지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16년 12월과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의 현대 4차입니다. 38평형대 기준으로요. 24억 3천. 그리고 두 번째 주자는 강남구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38평형대 17억 9천 정도 됩니다. 세 번째는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대 19억 8천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수영구 삼익비치 35평형대 6억 9천6백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운대구 경남마리나 33평형대가 5억 5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비율적으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4차가 100%라 하면 강남구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한 73% 정도 되고요. 서초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81%, 그리고 삼익비치는 28%, 경남 마리나는 22%. 이 정도 이제 격차를 벌리고 있었죠.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가 벌어졌느냐 한번 볼게요.
강남 압구정 현대사차 같은 경우는 40억 2천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16년도에 비해서는 얼만큼 올라? 60%가 올랐어요. 그리고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36억 4천으로 지금 16년도 대비로는 한 49%가 올랐고요. 그리고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37억 3천 정도에서 53%가 올랐고, 그 다음에 수영구에 있는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17억 정도 해서 한 40%가 올랐고요. 16년도 대비. 그리고 현대구 경남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억 5천 정도 해서 16년도 대비로는 한 38%가 올랐습니다. 이게 가장 비싼 게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근데 수익률 대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비율적으로는 압구정과 현대사차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강남 이런 순서대로 지금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요 비율입니다. 요 비율이면 16년도의 요 비율과 2021년도 요 비율을 보시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수영구 42%, 그리고 마리나가 36%, 그 다음에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한 90%, 요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수영구 해운대구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의 하락 요인들도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울산을 보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 더 하락폭이 깊죠. 보시는 것처럼 매매도 하락을 했고, 특히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락 요인은 부산하고 똑같은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요인에 하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하락 시점이 부산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부산은 18년 1월이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17년 4월과 19년 11월 요 기간이 시장 강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을 접어들면서 가격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장 강도 여기서부터 쭉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서 요 시점이 시장 강도 0을 돌파해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요 시점부터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시장 강도 0 이하 시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이었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입주 물량도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았죠. 미분양도 요 시점에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서 부산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산과 좀 그림이 좀 다른 게, 부산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정책에 많이 민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12년 만에 묶였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언제냐면 2020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이때 지금 남구, 중구가 조정적으로 묶였죠. 그래서 12년 만에 묶였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 조정지역이 묶였다 풀렸다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11월에 전 지역의 투과지역을 지정됐고 2008년 1월에 투과지역이 전체적으로 전면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고 나서는 그들이 한 번도 묶인 적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4월부터 굉장히 큰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하락하는 요인이 뭘까라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았어요. 근데 그 물량이 앞에도 많았고 뒤에도 많은데 계속 누적적으로 많은 그 피로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에 의해서 좀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하락 구간이죠. 17년 4월과 19년 11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온양 같은 경우는 단지가 작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밑에 있는 단지부터 보겠습니다. 달천 같은 경우에 그린카운트 같은 경우에 32.45%, 그 다음에 글로리아 같은 경우도 32%. 그래서 울산 북구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울산 북구죠. 울산 북구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의 평균이 30%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그린카운트 3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1차 상승을 하고 머물렀다가 다시금 2차 상승을 하고, 요때가 전고점이었죠. 전고점이었는데 16년 3월에 2억 6,300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매매만 떨어진 게 아니죠. 전세까지도 훅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금액이 19년 12월에 1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1억이 정도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2억 6천 하는 게 1억 6천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최근에 가격을 회복을 해서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회복을 해가지고 2021년 5월에 지금 마지막 찍은 실거래 가격입니다. 2억 2,500. 그래서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듯이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지역민들의 아픔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울산 북구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그 요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보시는 것처럼 17년 2월과
19년 11월 기간 동안 굉장히 전세 시장 강도, 매매 시장 강도 모두가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 있죠.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과잉이었습니다. 물량이 많았다라는 거죠. 딴 거 없습니다. 물량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하락 구간 기간 동안에 얼만큼 하락을 했느냐? 물량이 굉장이 많았죠. 이 구간 17년, 18년, 19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 보니까 북구가 마이너스 19.8%. 이게 평균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대장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못난이 아이들이 있을 건데,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격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못난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한 30%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동구도 마이너스 18.2%, 남구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중구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울주군 마이너스 16%,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여서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울산도 분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가 5분위죠. 그 다음에 중구 4분위, 북구 3분위, 그 다음에 동구 2분위, 울주군 1분위. 그래서 대장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구간이었던 17년 4월과 19년 11월 요 기간 동안에 보니까 대장들은 하반 경기소에서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거의 안 움직였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 강도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약사 더샵인데 가파르기는 남구만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3분위, 1분위가 먼저 움직였네. 그죠? 1분위 움직이고 2분위도 지금 살짝 최근에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죠. 이렇듯이, 분위별로 보더라도 상승률에 대한 각도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다시금 5분위 지역인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가 전세가 좀 움직이고 있다. 나머지들도 조금씩 전세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하락 구간을 지나서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19년 11월과 2021년 10월 11일 요 기간 동안에 다시금 상승 국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만큼 상승했는지 보니까 남구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죠. 남구가 48.4%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북구 많이 떨어진 북구가 39.1%, 그 다음에 중구가 35.5%, 그리고 울주군이 25.3%, 동구가 20%. 보시는 것처럼 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물량이 적정수준에도 확 줄어들죠. 앞에 14년도에서 19년도까지 역대적으로 굉장히 물량이 많았는데 말 그대로 과잉 구간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가소 구간에 접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지금은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고 있고, 다시금 전세가 움직이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매매가 이러는데 전세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전세 보시면 북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마이너스였던 지역이 지금 전세 상승률이 64.2%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남구 45.6%, 그 다음이 지금 중구가 38.7%, 울주군 35.4%, 동구가 32.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마이너스 구간, 하락 구간을 전체적으로 그냥 둬서 17년 2월과 21년 10월 기간 동안의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곡동이 마이너스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지금 반등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채우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속에서도 아직 마이너스 3입니다. 중산동 마이너스 6.2, 신천동 마이너스 2.3, 연포동 마이너스 1.4.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가 지금 약간 68%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청곡동이 하락 구간 채워서 지금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서 13.2%, 중상동 14.2%, 신청동 17.1%, 연포동 4.6%.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같은 경우는 아직 플러스 전고점 회복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해서 지금 신천동이 가장 많이 전세가 상승하고 청곡, 중산 이런 식으로 전세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부산의 하락 요인과 그리고 울산의 하락 요인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볼 때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속성을 좀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락 요인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 시장 의 속성을 많이 띠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속에서도 전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일정 기간 동안 안 이루어진다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수급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그 구간들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럼 그 구간은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산과 울산의 하락했던 그 시기에 시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쌤에게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